오늘 비 온댔는데 오늘 아침에 비 왔어. 아니 취소 안 될 거야. 난 취소가 돼도 갈 거야. 쟤네가 너다고 니가 기대하라 그러냐? 근데 아직 비 안 해. 일요일에 아침에 비 와. To be continued. 아 근데 이게 좀 까일이 오고 있어. 지금 너가 되게 좋아할 거야. 아니 근데 오후 내 좋아하는 아니래. 시작할 때 나 글로 안 온다고 하긴 하고. 나 비밀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엄청 연락했던 거 아니 근데 우리 하다가 얘랑 뭐야? 똑같은 소정이 아니지? 이 벨벳이 아예 취소된 거 그거는 걔가 취소된 거라서 원래 이 케이스가 나도 얘 그러고 아니 그냥 취소 안 되는 게 내 적이 없는데 뭐야 이 케이스가 왜 필요해? 이게 일철 아니야? 맞아. 이름이? 근데 이년에 너가 1등. 근데 이겼어. 아 바지 모두 욕. 자, 일어나세요 이제 여러분. 일어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수열의 합을 할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의 식을 알고 있을 때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AN이 뭔지 구해볼 거야. 알겠지? 자, SN이 무엇이냐? A1, A2 이렇게 더해가지고 AN번째까지 더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A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뭘 하시냐? 이걸 구합니다. SN-1.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n 빼기 1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SN-1은 A1부터 AN-1까지 더한 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AN을 어떻게 구하시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됩니다. SN 마이너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N 다 구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자는 거야. 만약에 내가 SN이라는 식을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n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A4 이런 애들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A4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S4에서 S3 이렇게 빼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4까지 더한 거에서 3까지 더한 거 빼주면 네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해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건가? 에? 말이 안 되잖아. 그쵸? S0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AN을 구할 때는 애초부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애초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구하셔야 돼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n이 1인 경우를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지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 중요해.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는 상황이냐? 여기에 있는 수열의 합 SN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SN.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인 거지. SN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AN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언제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 일단은 기본 방식대로 먼저 해볼게요. 기본 방식대로. 자, SN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AN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AN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해요. 첫 번째, n이 1일 때는 S1과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 넣으시면 S1이
2겠지. 맞겠나? 지금 나 뭐 하는 건지 이해됐나? SN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을 할 때 그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 항.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뭘 계산하시냐? SN에서 SN-1을 뺀 걸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N에서 SN-1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SN이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SN-SN-1은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계속 나와. n제곱 더하기 n에서 이거 빼는 거 맞나? SN-1이라 하면 요 n자리에 그냥 n-1 들어간 거야. 그치? 맞나? 이게 뭐가 되냐 그래서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더하기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2n이네요. 그래서 얘는 자 여러분 이 기본 방식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SN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 그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SN에서 SN-1 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AN 나옵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n이 1인 경우는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로 구하셔야 돼. 근데 이 경우는 우연히도 여기다가 1 넣으면 그냥 2 나오죠. 그쵸? 이건 우연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 1 넣으면 2 나올 거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다 이거야. 근데 생각을 잘 해볼게요. 매번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너무 빡세니까. 자, SN 저 꼬라지를 딱 보니까 꼴이 어떻게 돼 있냐?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다, 그치?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인 거 맞아요? 무조건 이거 되는 거 맞겠어? 왜냐면 애초에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었거든? 근데 제가 꼴 생긴 게 상수항 없는 2차 함수잖아. 상수항 없는 2차 함수.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결론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결과물이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쵸? AN을 구해보면 등차 수열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일 거야. 그래서 AN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공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2차항의 개수가 뭐였냐면은 공차의 절반이었거든? 그러니까 저 n제곱 더하기 n에서 2차항의 개수 1이 공차의 절반이에요. 그럼 공차는 얼마겠어? 2겠지. 그치? 그럼 등차수열 어떻게 생겼겠냐? 2n 플러스 something이겠죠. 2n 플러스 something이겠지. 플러스 something. 근데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생각해보시면 A1이랑 S1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끝입니다. 오케이? 똑같이 나왔죠, 결과.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할 건 아니고 한 두세 개 더 해볼게. 뒤에 문제 있지? 뒤에 문제를 보자. 자, 이거랍니다. SN은 2n제곱 더하기 n이래. 자, 여러분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골인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결론 알고 들어가는 거야. 결론 알고 있잖아, 그치? 결론 알고 있잖아. 자, 얘는 지금 상수항 없는 2차 함수 꼴입니다. 상수항 없는 2차 함수. 상수항 없는 2차 함수 꼴이기 때문에 이 AN은 무조건 등차 수열 나온다. 무조건 등차 수열 나와. 등차 수열 나오면서 2차 항 개수 2다, 그쵸? 공차 얼마냐? 4거든?
그치? 그럼 얘는 4n 플러스 썸띵이겠지? 1 넣었을 때 3 나오지? 얘도 3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이야. 자, AN 구해보세요. 아까 AN 이용해서 SN 구하는 거 그냥 역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밑에 있는 예제 9번 문제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래라면 이제 공식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공식 이용해서 식 적어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쉽게 해보자 이거야. 자, A1이 3이면 S1도 3입니다. 그쵸? A1이 3이면 S1도 3일 거고요. 그러면 SN을 이렇게 두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 함수 꼴로 둡니다. 상수항은 없겠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상수항 없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다. 좀 이따 볼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딱 집어 넣으셨을 때 S1은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가 3이 될 거고요. S10은 100A 더하기 10B 얘가 30입니다. 300이네요. 연립하면 끝입니다. AB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쉽다 이거야. 그러면 A는 3이겠고 B는 0인가? 그러면 그쵸? A는 3이고 B는 0이다. 얘가 3n제곱인 거고 SN이. 그러면은 AN은 맞아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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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매우 빨라집니다, 여러분. 매우 빨라져요. 정말 많이 빨라져. 여러분이 이거 식으로 해보시면 알 거야. 근데 해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해보지 마세요.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질문 있나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 딱히 없어요? 넘어가도 되나? 하나만 더 해볼게. 나중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미리 하나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할래? 상수항이 있다. 상수항이 있어. 자, 요 경우에서는 제가 그냥 정석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보여줄게. 자, AN 어떻게 구하느냐?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A1 따로 구할 건데 얘는 무조건 S1과 같아서 3이 나옵니다. 그쵸? A1이랑 S1이랑 같아요. 그냥 1 넣으면 3 나오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SN에서 SN-1 빼야 되거든? 그치?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잘 봐. 얘 계산하면 뭐가 되냐?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에서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 이거 뺀 거 맞겠죠?
Sn-1이 저거니까. 그럼 얘는 있잖아. 잘 봐. 계산 안 할 겁니다.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1만 먼저 계산한 거야. 뭐 상관없잖아, 그지? 이거랑 같은 거 맞지? 근데 잘 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는 있잖아. 예를 들어 TN이라고 할게요. 수열의 합이 이거인 상황과 완전히 같은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아니냐는 거야. Tn-Tn-1 이거 아닌가? 얘를 Tn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근데 이건 얼마야? 이거 아니었어 아까? 여기서 얘는 알잖아요 여러분. 상수항 없으니까. 얘는 얼마야? AN이 여기서의 AN 쓰면 안 되겠죠. BN 써야 되겠지. 여기서의 일반항 Bn은 공차가 2이면서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이거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 SN에서 SN-1을 뺐더니만 마치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했을 알 나왔다. 계산했을 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아니 분필 떨어져가지고 못 봤어? 뭔 말인지 이해됐나 얘들아? 지금 이 계산이 여기 나와 있는 이 Sn 빼기 Sn-1이 마치 뭐와 같냐? 이거 가리고 계산한 거랑 똑같다고. 맞아. 이거 없다 치고 계산했더니 이거 나온 거랑 똑같다 이거야. 왜냐면 어차피 Sn이든 Sn-1이든 플러스 1 돼 있는 건 알아서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나 이 값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Sn 빼기 Sn-1이나 Tn 빼기 Tn-1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뭔 소리냐? 얘는 최소한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 맞겠어요? 이런 형태의 식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얘는 둘째 항부터 이거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로 나와요. 등차 수열인 거야. 이해됐는가 무슨 말인지? 식의 형태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얘는 둘째 항부터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 돼요. 지금 식 보면은 똑같이 보이시죠? Sn 빼기 Sn-1 얘가 어차피 AN일 텐데 얘가 결국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거 없다고 치고 계산한 거랑.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텐데 그 등차 수열의 정체는 뭐냐면 요거 가리고 그냥 이거 없다 치고 등차 수열 계산했을 때 그 수열이랑 완전히 같게 나올 겁니다. 이해됐나? 그럼 결론적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AN은 첫째 항 3이고 둘째 항부터는 2N이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첫째 항은 등차 수열 안 이루잖아. 처음 것만 3, 4, 6, 8, 10, 12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거 가리고 저기 뒤에 나와 있는 숫자 상수항 하나 가리고 그냥 등차 수열 구하시면 걔가 요게 됩니다. 구할 때 이거 가려야 된다. 가려야 돼. 없다 생각하고 구하는 거야. 오케이. 뭐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네요. 이 정도가 이제 수열의 합 기본이고요. 조금 심한 문제도 시간 되면은 이따가 다뤄보긴 하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또 몇 개 풀어보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식들이 있거든? 얘네들을 어쨌든 여러분이 잘 좀 활용을 하시면은 빠르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번 요거
예제 문제 바로 한번 해봅시다. 37.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해볼게. 제가 정말 많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많은 방법으로. 여러분 오히려 저런 거는 기억 안 나도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항이나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내가 수업 때 자주 할 텐데 기본적인 거는 자주 안 할 거라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등차 수열은 모르는 게 두 개거든? 첫째항이랑 공차 이거 두 개만 알아내면은 어쨌든 그 식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게 두 개면 그냥 그 등차 수열의 식, 일반항 자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6D는 24가 돼요. 왜냐면 요거 두 개 뺐을 때 요거 6칸 차이 나니까. 그치? 그럼 얘네 두 개 뺀 차이가 6D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 D의 값이 4가 나옵니다. 공차가 4. 그리고 이거는 A8 더하기 A2는 2A 5인 거 맞겠나? A8 더하기 A2. 그쵸? 8이랑 2 더하니까 10. 그리고 나누기 2. 곱하기 2. 얘가 얼마냐면 10. 그러면 A5가 5다.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겠죠? AN을 한번 구해보시면 AN은 얼마야? 4N 5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죠? 공차 4, 5.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 S15 구하라고 하니까 자, 첫 번째 방식은 이게 있습니다. 2분의 15 곱하기 첫째 항 얼마냐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나오거든. 첫째 항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지막 항 15 집어넣으시면 60 빼기 15 해가지고 45. 자, 요거 계산하면 일단 첫 번째로 답 나오긴 하겠죠? 당연히.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AN을 그냥 구해. AN을 구한 다음에 S15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시냐? 2분의 저기 있어요. 기억 안 나면 한 번씩 보세요. SN은 2분의 개수 N 곱하기 A1 더하기 A15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2분의 아까 전에 그 첫째 항 이것도 써줄까? 또 SN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 이렇게 되거든? 이게 사실 이거랑 똑같은 식이긴 해. 똑같은 식인데 그냥 공차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이용하신다면 그냥 보여드릴게. 15 곱하기 마이너스 22 더하기 14 곱하기 4.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뭐. 뭐 똑같아요. 그냥 사실상 똑같은 거야. 이거 두 식은 사실상 똑같은 거긴 해. 근데 잘 봐. 저거 두 개 더 할게요. 저 두 식.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 두 개를 더하면 A14 더하기 A2가 34라서 A8이
이거 나오는 거 맞나? 맞아요? 이거 나오는 거 맞지? A14랑 A2 두 개 더하면은 2 곱하기 A8. 근데 봐봐잉. S1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15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뭐냐면 이거 맞아요. 얘네들 중간항이 뭐야? 중간항이 A8이잖아, 그치? A1, A15 더하면 뭐 나오냐? A8 나오고요. A2, A14 더하면 뭐 나오냐? A8 나오고요. 2배 A8 나오겠지?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중항의 15배가 나온다 이거야. 아까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2, 4, 6, 8, 10 요거 더하면 가운데 거 곱하기 5배 하면 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거 곱하기 15배 하면 되겠지. 예, 끝. 오케이? 이게 제일 빨라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로.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내가 왜 갑자기 더했냐. 나의 머릿속에는 이걸 구해야겠다는 게 이미 들어있었거든? 이걸 보자마자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겠죠? S15를 더 구하라는 건 A8 구하면 된다 이 소리니까. 그럼 A8 어떻게 하면 나오겠냐? 더하면 나오겠군. 왜냐면은 또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뭐가 많이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하여튼 이게 보인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게 안 떠오르셔도 요거 두 개 구했잖아. D랑 A5 구했으면 A8은 그냥 요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A8은 A5에다가 3D 더하기 이렇게 하셔도 뭐 무방하긴 하겠죠. 굳이 이거를 떠올리지 않았었더라도. 그래서 요거 이용해도 똑같이 17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모든 방식들이 똑같은 건데 표현법이 다른 겁니다. 표현법이. 근데 이 표현법들을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당연히 툴이 늘어나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절대값 있는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40번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3이고 공차가 2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 맞겠나? 그러면 AN이 자 일반항 구해보시면은 2N 마이너스 25일 겁니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3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은 어느 순간까지는 음수일 거고 어느 순간까지는 양수겠다. 그쵸? 어느 순간까지 음수고 어느 순간까지 양수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언제냐면은 이 식을 딱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여러분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가 2분의 25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2까지는 양수고 12까지 음수고 13부터 양수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A1부터 A12까지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플러스가 되겠죠. 얼마 어디까지지? A24? 이거 어떻게 구할래?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A1부터 A13까지의 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이고, A12까지지. 12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A13부터 A24까지의 합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시냐? 자, 잘 보세요. 얘도. 우리가 분명히 나는 뭐만 배웠냐면 등차 수열의 합 중에서 첫 항이랑, 그러니까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아는 경우만 배웠거든. 근데 여기서 있잖아. 그냥 얘를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2분의 개수 몇 개지? 12개인가? 12 곱하기 A13 더하기 A24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나? 원리가 같거든? 애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매몰되면 안 되는 게 모든 경우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든 일반항이든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 근데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사실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어. 근데 그냥 내 맘대로 이거 앞에 두 개 째끼고 여기서부터 첫째 항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열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그 첫째 항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타트와 마지막 이것만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A13부터 A24까지 값을 구할 때 보통 이제 답지에 뭐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냐면 이게 좀 끔찍한데 이걸 구할 때 S24에서 S11을 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A1부터 24까지 더한 다음에 A1부터 12까지 뺀 걸 빼라는 거야. 더한 걸. 그럼 이게 나오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문제 답지들이 가끔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끼리 더하는 건 그냥 얘를 첫째 항으로 고려하시고 얘를 마지막 항으로 고려해가지고 개수 따로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냥 각각의 합을 구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왜냐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12D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 하면 12D고요. 그게 12번 반복돼 있겠지? 그럼 12D가 12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144D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완전히 우연히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이게 정확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몇 개까지는 계산해서 째끼고 몇 개까지 계산해서 째끼고 그 다음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할 때 특히나 그 첫째 항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 그냥 중간쯤부터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얘네들 개수 구하시고 그냥 얘를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첫째 항 마지막 항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해볼게요. 고민이 좀 되긴 했지만 하기는 해야 돼서 나중에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해 안 될 게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듣고 구경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거야. 굉장히 자세히 할 거야. SN은요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거 맞겠나? 대충? 이거 뭐 어디 써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써져 있는 곳은 없어요. 그냥 구경하세요. 나중에 정리된 거 제가 따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A, B 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뒤집혀 있을 수도 있겠죠. A가 음수면 뭐 예를 들어 잉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꼬라박힐 수도 있겠지. 맞나? 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의 상황에서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가 결정될 거고요. A가 풀이냐 마이냐에 따라서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칭축의 위치를 계산해봄에 따라서 이 모양 생긴 게 이렇게 꺾여 있느냐 또는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느냐 요게 결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얘는 2차 함수고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길 지나요. 무조건. 맞겠나? 원점 지나는 거 맞겠나? 이걸 매우 많이 쓸 겁니다. 2차 함수로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해석하는 거.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 함수 형태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A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잖아. 근데 A의 부호는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공차에 따라 결정되는 거 맞아요. A가 지금 2분의 D거든? 그치?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애초에 2분의 D란 말이야, 얘가.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양수면 걔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근데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거나 그냥 쭉 내려가거나. 일단 이게 첫 번째. 요거 이해된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가 특수한 경우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해볼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딱히 다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차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대부분의 경우 얘입니다. 대부분은 얘예요. 아니면 이거 뒤로 뒤집힌 거. 오케이.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겠죠. 최소가 되는 지점. 근데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n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해봐. 한마디로 SN에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였어요. 최소. 그러면 AN과 AN-1과 AN 플러스 1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이거 생각 한번 해볼까? 좀 어렵긴 해. 좀 어려워, 이건. 잘 생각해봐. 지금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확히 N이 딱 있다고 할게. 정확히 N에서 얘가 최소야. 정확히 N에서 최소야. 여기까지 음수고요. 여기부터 양수입니다. 잘 봐. 얘는 수열의 합이거든, 합. 수열의 합이야. 잘 생각해야 돼. 수열의 합이야. 근데 n이 점점 커질수록 이 값이 작아지는 거 맞죠? 값이 작아지죠. 그 말은 뭐야?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소리겠지. 그 말은 계속 음수를 더하고 있다는 소리 맞겠어요? 음수를 더하고 있다는 소리 맞겠어? 근데 지금 공차가 뭐야?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 수열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 거냐면 매우 작은 음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값이 이제 S1이잖아. 얘는 이제 A1이랑도 같겠죠. 음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음수값을 더하는 거야. 음수값을 더하는 거야. 근데 공차는 양수니까 그 더해지는 음수값이 점점 커졌겠죠. 그러니까 점점 양수를 향해 달려가겠지. 즉 이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거야, 사실. 얘를 만들어내는 그래프는 AN이 이 그래프일 때라는 겁니다. 그쵸? 음수를 계속 더하다가 요 N이라는 분기점을 지나서 올라갔어요, 값이 딱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소리냐?
an 플러스 1번을 더했더니 수열의 합이 조금 커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소리냐? 얘가 양수라는 소리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좀 알긴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여기가 n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둘이 함수값이 같아요. 둘이 함수값이 같은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인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인 거예요. sn이랑 sn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얼마게? 이거 맞아요. Sn 플러스 1은 1번부터 n 플러스 1번까지 더하라는 소리거든? Sn은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Sn 플러스 1은 뭐였을 거냐면 Sn에다가 an 플러스 1 더한 거 맞아요. 얘는 이거 맞아. Sn에다가 an 플러스 1 요거 더한 거 맞나? 애초에 이게 다 합이니까 합. 1번부터 쭉 더하는 합이니까. 그럼 뭐야? 얘랑 얘랑 같대.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sn이랑 sn 플러스 1이 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그럼 진짜 하나만 더. 아까 전에 얘기를 못했는데 뭐 하나만 더는 아니고 엄청 많아요. 지금 반도 안 했어. 원래 반도 안 하긴 했는데 반도 안 했어요 진짜로. 할 게 엄청 많거든? 근데 일단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여기가 n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거 맞나 보세요. 이 꼭지점이 n이야. sn-1이랑 sn 플러스 1이랑 같나? 같죠? 왜냐면 꼭지점이 n이라잖아. 그지? 이차함수의 대칭성 생각해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1씩 떨어져 있으면 값이 같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 오케이?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대칭성 생각을 해봐. 여기 중간이 딱 n이에요. 그럼 양쪽으로 1씩 떨어진 것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fn-1이랑 fn 플러스 1인 거지. 근데 지금 대칭축이 n이니까 1씩 떨어져 있으면 값이 같겠다 이거야.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나? 그럼 얘는 뭐게? 이거 0이잖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나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대충 아시겠나?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여러분. 자세히 할게. 자세히 할게. 이차함수의 성질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중간이 n이면 0부터 n까지 n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반대편 근까지도 n만큼 떨어져 있을 거라 이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를 알면 만약에 여기가 17이면 여기 중간을 알 수 있을 거고, 중간이 그럼 17이니까 얼마야? 8.5? 2분의 17?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이 결론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맛보기 시켜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런 것만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맛보기 보여드리는 거야. S17이 0이다 라는 것에서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A9는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거든? 봐봐, S17이 0이라는 건 여기가 0이라는 거야. 여기가.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이 대칭축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대칭축이 2분의 17이거든. 그러면은 2분의 17에서 2분의 1씩 떨어진 여기 8이랑 9에서 S8이랑 S9가 같았을 거거든. 아까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SN이랑 SN 플러스 1 같으면. 그래, 이걸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얘가 나올 수 있다고. 나중 되면.
허허허허.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몇 개 하긴 할 거예요. 몇 개 하긴 할 거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 문제 하나 풀라고 이거 설명한 건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기서 2차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이거 수업 때 설명을 했었나? 옛날에는 했었는데 최근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이거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꼭지점 좌표를 P라고 하고, 꼭지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떨어진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라고 치면은 여기는 P 플러스 K 콤마 뭐 썸띵이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 있잖아, 높이. 이 값이 뭐 되는지 내가 설명한 적 있나? 옛날부터 들으셨던 분은 알 텐데. 요게 A면? 기억이 안 나. 기억. AK 제곱? 2분의 1? 이런 거 배웠다. 이런 거 미안한데 겨울방학 특강 때부터 내가 한 3번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안 하긴 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 할 때 했어요. 네, 난 기억 못한다.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 꼭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K 또는 왼쪽으로도 상관없겠죠. X방향으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요 높이가 AK 제곱이 됩니다. A는 이거 최고차항 계수예요. AK 제곱. 이거 왜 이러냐면 되게 당연한 거긴 해. 그냥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적분할 때도 이거 쓸 거야. 미적분할 때 이거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특히나 적분에서 많이 나와요. 얘를 이제 그냥 y는 ax제곱이라고 놓으시면 y는 ax제곱이라고 놓으시면은 여기가 이제 0,0이고 여기를 이제 k, a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이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만큼 지금 k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 차이 났냐면 ak 제곱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뭐냐? 이거를 그냥 평행이동한 거잖아. 똑같이 생겼을 거란 말이야. 생겨 먹은 게.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높이 차이. 이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보존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요 차이는 이제 AK 제곱이 될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45번 요거 딱 풀고 마칠게요. 얘들아 여기는 어려워.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당장 이거를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알고 있으라는 거야. 너네의 미래를 알고 있으라고. 알겠지? 이 정도면 쉬운 편이긴 해요, 진짜로. 45번.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SN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제곱 플러스 BN.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지? 자, 그럼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아이고. 얘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공차가 양수였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겠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면서 생겨 먹은 걸 보니까 SK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12가 되는 애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면서 밑쪽에 있는 값을 가져야만 하니까. 맞겠나? 이렇게 생긴 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SK가 16이고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이고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
자, 여러분 이거 원래 어떻게 푸시면 되냐? 이거 그냥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끝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모르는 거 2개씩 2개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거 다시 써보자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fk가 마이너스 16이고 f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잘 봐. 2 차이 나죠? 함수값 얼마 차이 나? 4 차이 나지? ak 제곱 생각나시죠? 지금 a가 얼마야? 1이거든? 근데 얘네 둘이 x에서 2 차이 나는데 y에서 4 차이가 난다. 그게 뭔 소리냐? 여기가 k라는 소리고요. 여기가 k 플러스 2라는 소리입니다. 뭔 소린지 이해되나? 그럼 여기 2 차이 나면 꼭지점에서부터 높이 얼마야? 4 차이 날 거 아니야. 끝났어요 이제. 끝.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n-k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소리겠죠. 여기가 16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6. 꼭지점이 k가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k는 어떻게 구하시냐? 이거 원점 지나야 된다, 그쵸? 그쵸? 상수항 없어야 됩니다. 그럼 k 얼마겠어? 4겠지? 맞아요? k 4겠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거리곱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거리곱이거든, 이거 이름이? 거리곱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x에서 2 차이 나는데 y에서 4 차이가 나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무조건 여기가 꼭지점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땅땅.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남은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